알아두면 쓸데많은 그리스사 이야기. 11번째 이야기. 트로이. 인간들의 전쟁인가? 신들의 전쟁인가? 그리스 각지에 흩어져 살던 영웅과 용사, 그리고 그들의 10만 군대가 항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헬레네를 빼앗겼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트로이를 멸망시켜서 이 치욕을 반드시 갚아주겠다며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기다리던 중에 그리스 연합군의 최고 사령관인 아가멤논이 사냥하다 달과 사냥의 여신인 아르테미스의 사슴을 실수로 다치게 했습니다. 이에 아르테미스는 불같이 화를 내며 거대한 바람을 일으켜서 그리스 함대가 출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가멤논은 아르테미스의 화를 풀기 위해서 딸 이피게니아를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아가멤논이 칼을 들어 스스로 자신의 딸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아르테미스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르테미스는 바람을 일으켜 제단 위에 이피게니아를 획책해서 자신의 여사제로 만들었습니다. 여신의 분노는 결국 이렇게 진정되었고 출발을 방해하던 큰 바람도 멈추었으며 그리스 함대는 드디어 돛을 휘날리며 출항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스 연합군이 예상한 것만큼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위풍당 당하던 함대는 트로이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던 트로이 군대의 거센 반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리스 연합군은 군사력은 강했지만 트로이의 지형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트로이는 군사력은 약했지만 지형에 익숙했고 단결력이 강했습니다. 트로이와 그리스 연합군은 막상막하로 여러 차례 전투를 치르면서 엎치락뒤치락하던 전쟁은 9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전쟁이 10년째 접어들면서 그리스 연합군은 사기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병사들은 부상과 질병,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은 어서 전쟁이 끝나 고향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랬습니다. 결국 그리스 연합군 내부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 군대와 전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근처의 아폴론 신전에서 많은 재물을 강탈하고 아름다운 두 여성을 데려왔습니다. 두 여성은 하녀 브리세이스와 아폴론 신전 대사제의 딸 크리세이스였습니다. 당시 전투에 참여한 사령관 중에 아킬레우스가 브리세이스를 데려가고 아가멤논이 크리세이스를 데려갔습니다. 아폴론 신전의 대사제 크리세스가 이 소식을 듣고 아가멤논을 찾아와 태양신 아폴론의 얼굴을 봐서라도 자신의 딸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가멤논이 냉정하게 거절하자 크리세스는 아폴론에게 이 불경한 그리스인들을 벌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폴론은 크리세스의 기도를 들어주어 아가멤논의 군대에 화살비를 쏟아부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병사가 죽고 다치자 아가멤논은 놀라서 크리세이스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지로 크리세이스를 내준 아가멤논은 아킬레우스에게 브리세이스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킬레우스는 화가 나서 브리세이스를 줄 수는 있으나 그와 동시에 자신의 군대는 그리스 연합군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킬레우스의 군대는 결국 그리스 연합군에서 빠졌습니다. 그리스 연합군 내부의 상황을 지켜보던 트로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을 했습니다.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그리스 군대는 계속해서 패했습니다. 아킬레우스가 빠진 그리스 연합군은 한눈에 봐도 군사력과 사기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아킬레우스에게 그만 화를 풀고 전투에 참여하라고 권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 연합군의 최고 사령관인 아가멤논도 직접 선물을 들고 사과하러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킬레우스는 여전히 화를 누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킬레우스는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땅에 떨어진 그리스 연합군의 사기는 회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친한 친구인 파트로클로스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히고 자신의 창과 방패를 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아킬레우스로 변장한 파트로클로스는 전투에 나갔습니다. 그 전투에는 마침 트로이의 왕자 헥토르도 참여했습니다. 헥토르는 트로이의 영웅으로 힘이 아주 세서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입고 용기백배해서 그와 대결한 파트로클로스는 결국 헥토르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를 잃은 아킬레우스는 몹시 슬퍼하다가 파트로클로스의 복수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아가멤논과 화해하고 전투에 다시 참여했습니다. 전투가 다가오면서 트로이의 헥토르는 어쩐지 이번 싸움에서 자신이 아킬레우스의 손에 죽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자로서 트로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헥토르는 눈물을 흘리는 아내와 아이를 뒤로하고 용감하게 전쟁터로 떠났습니다. 그리스와 트로이의 두 영웅은 트로이 성에서 1대1로 결투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지만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다. 월마 후 아킬레우스의 공격이 연이어 성공하면서 상황은 아킬레우스에게 유리해졌습니다. 그는 트로이 성벽을 3번이나 돌면서 헥토르를 뒤쫓았고 결국 친구의 복수를 했습니다. 헥토르가 이미 죽었음에도 아킬레우스는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칼을 들어 피로 가득한 헥토르의 갑옷을 풀어 헤치고 시체를 전차 뒤에 매달아 끌고 다녔습니다. 땅에 부딪히고 끌려서 헥토르의 몸이 다지시겨졌지만 아킬레우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들개나 까마귀가 뜯어먹도록 헥토르의 시체를 벌판에 버리게 했습니다. 트로이의 왕인 프리아모스는 트로이 성의 높은 곳에서 자신의 아들이 죽는 과정을 모두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목숨을 잃은 것도 모자라 시체가 참혹하게 다뤄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들의 시체를 돌려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늙은 프리아모스는 많은 몸값을 지니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채 아킬레우스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는 아킬레우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등에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50명의 아들이 있어. 그러나 당신이 여기에 온 후 이 전쟁이 나의 아들들을 거의 다 데려갔소. 이제 내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한 아들마저 죽어버렸다오. 헥토르가 죽어서라도 평안하도록 나에게 그를 돌려주시오. 당신도 나처럼 늙은 아버지가 있을 것이오. 그도 언젠가는 나처럼 아들을 죽인 적군의 젊은 장군에게 무릎을 꿇고 당신의 시체를 돌려달라고 간청할지도 모르는 일이지 않소. 당신의 아버지를 생각해서 제발 나의 불쌍한 아들을 돌려주시오. 프리아모스의 간절한 말은 아킬레우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프리아모스를 보며 아킬레우스는 고향에서 자신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늙은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헥토르의 시체를 돌려주고 그의 장례식을 치르는 날에는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로이는 영웅 헥토르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거행했습니다. 12번째 이야기, 아킬레우스의 죽음과 트로이 목마로 이어집니다.